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시험 계획 짜는 전체적인 상황. 시험을 계획을 짜든지 공부 계획을 짜는 거. 시험이나 공부의 계획을 짜는 거는 제일 처음에 뭐를 잡아야 되냐면 무슨 시험이냐. 무슨 시험이고 과목이 어떻게 되고 과목. 그죠? 이건 직종이라고 해요. 직종. 무슨 시험이고 과목이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얼마큼 되냐. 자, 과목과 기간. 과목과 기간하고 이렇게 시험의 종류가 있죠. 이게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냐, 올백을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시험의 종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짜냐,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과목, 이 종류는 확정이 되면 이 종류에 따라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교재랑 인강이랑 교재. 어떤 교재로 할 거냐, 어떤 인강으로 할 거냐, 어떤 학원을 갈 거냐, 인강이나 학원이나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뭐라고요?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냐, 아니면 독재 학원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냐, 독서실이냐 이런 것까지 다 교육 방법까지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인강 교재 있잖아요. 똑같아요, 교재가. 이 교재는 어디서 정해요? 이 교육 방법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짜는 거예요? 월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월별 계획. 몇 월 달에는 뭐 하고, 몇 월 달에는 뭐 하고, 월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월별. 그러니까 이달에는 뭐 하고 교재를 몇 월 달까지는 뭐 하고, 몇 월 달까지는 뭐 하고, 이 교재 계획을 짜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교재 계획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냐? 학원 선생, 학교 선생, 또 뭐라고요? 서점 주인. 이렇게 물어봐서 교재 계획을 짜는 거예요. 교재로. 그런 다음에 이게 월별로 월별 흐름. 그럼 이게 월별이니까 연도잖아요. 연은 월별 계획을 짜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합격 수기 보면 이 책과 이 책을 보면 합격해요. 그럼 봐야 될 종류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쭉 늘어놔야 돼요. 이렇게 기간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자습서, 뭐 교과서, 자습서, 참고서, 평가 문제집, 아이고 고난도 문제집 이런 문제집들 종류가 많은 거고, 못하는 애들은 문제집 종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수록 교재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못할수록 종류가 적고. 그러면 이 교재를 확정한 다음에 이걸 쭈루룩 짜는 거예요. 이 교재를 다 끝내면 이거를 뭐 10번을 보든 3번을 보든 이 근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다음 교재로 나가면 여기서 몇 점 정도의 실력 향상이 있어서 점수 향상이 와요. 그러니까 교재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재도 다 봐야 될지 모른다. 그럼 인터넷 검색해갖고 아니면 서점 주인한테 물어봐서 무슨 책 상위권은 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점 주인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 종류로 쭈루룩 얘기를 해줘요.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월별 계획은 또 어떻게 짜냐? 월별 계획 제일 좋게 짝되는 거는 캘린더예요. 여기 보면 캘린더. 탁상용 캘린더라고 그래요. 탁상용 캘린더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날짜별로 뭐 공부해야 되는지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가 보면 요 교재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차 공부법이에요. 목차를 외우는 거. 그래서 이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총 며칠 정도 걸리겠다. 뭐 1시간씩, 2시간씩 하면 총 몇 시간 걸리겠다. 이걸 계산해야 돼요. 목차를 보고. 그러니까 목차를 암기하면서 이 목차를 나갈 때 소단원 1단원은 얼마큼 하면 이 목차에다가 총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정하면 이 대략 A책은 몇 시간 하고 B책은 몇 시간 걸리고 C책은 몇 시간 걸리니까 내가 하루에 총 몇 시간 쓸 수 있으니까 하루에 A책은 몇 시간, B는 몇 시간, C는 몇 시간 보고 얼마큼 동안 봐야 이거는 3번 보고 이건 2번 보고 1번 보구나, 이런 계획이 짜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교재예요. 교재.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A, B, C 책을 했는데 무슨 요일날은 무슨 요일별로 짜는 거예요. 이제 요일별로
요일별로 짜다가 보니까 날짜별로 뭐를 더 해야 되겠고 이쯤에는 숙제가 있고 이쯤에는 뭐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 탁상용 캘린더를 이용해서 짜는 거예요. 탁상용 캘린더로 해가지고 월별 계획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주간 계획을 전체 1주, 2주, 3주, 4주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요? 월이 아니라 주간 계획이에요. 주간 계획. 주간 계획을 짜면 월화수목금 이 날짜마다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뭐라고요? 여기다 씁니다. 30분씩 한 매주 매일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동화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치면 그 계획표 그거는 계획이 아니라 친 거는 뭐라고요? 실제 했던 기록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록을 안 하는 애들은 계획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얼만큼의 시간에 자기가 다 끝낼 수 있는지를 몰라요. 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을 안 해봤다는 거는 숙제하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고 수행평가 나중에 시간이 얼마큼 걸리고 중간에 친구들하고 몇 시간 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요일변 계획을 짜면 이것도 다 안 맞아요. 또 밀려요. 그러니까 이 학습 누적 그래프 기록을 여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진심으로 해보내는 요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해본 애들은 이 계획을 짜도 맨날 실패해서 짜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캘린더에다가 대략 무슨 과목 하자 하고 대충 써놓고 그때그때 땜빵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계획은 뭐라고요?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을 기록해봐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을 잘 보내고 일주일씩 잘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달이 잘 보내지고 한 달씩 통제할 수 있는 게 교재를 딱딱딱딱 맞춰서 상위권 교재를 한 권, 두 권,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이면 이렇게 교재를 마스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했던 걸 기록해서 자기 능력을 아는 거예요. 양을 기록해야 돼요. 한 시간에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고 영어를 몇 쪽 나갈 수 있고 글씨를 쓰면 몇 페이지를 쓸 수 있고 숙제를 하는 데는 얼마큼 걸리고 이래야 나중에 뭐가 계산돼요? 이 책을 보면서 이 목차만 딱 보면 이거를 몇 시간을 하면 되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수학을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몇 월 달쯤에 끝내겠구나 라는 툴이 나와요.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짜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캘린더에다 이렇게 써놓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시험 기간이 이거면 이 기간 때는 이거를 해나가야겠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이 한 주 있잖아. 5일부터 11일까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9일부터 14일까지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 쭈르륵 써놔야 돼요. 미리 계획을 여기다가 학습 누적 기록부 여기다가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충분히 계획을 써볼 수가 있어. 한 번쯤. 그러면 그 써본 거 계획을 써봤어요. 어떤 학생이 뭐라고요? 계획을 한번 짜본 거 계획을 짜보면 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잖아. 이 계획을 짜고 이거를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누적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이 계획과 누적 기록을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초과를 했는지 덜 했는지 이 차이를 본인이 인식을 해야 다음번에 계획을 짰을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돼요. 이 차이를 자꾸 줄여나가야지. 그래서 본인이 계획 짠 것뿐만 아니라 이 학습 누적 기록까지 공부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 기간에 얼마나 시간을 빼서 공부할 수 있는지 피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 시험 기간에 학습 누적 기록부를 보고 평소에 평소랑 어떻게 다른가? 시험 기간 아닐 때랑. 요거를 본인이 명확하게 알면 자기가 어느 시간을 놀고 있는지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은 책 교재로 짜는데 학생들은 책하고 교재를 뭐라고요? 학교에서 정해주고 학원에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강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인강 커리큘럼을 하는데 이걸 길게 짜진 거예요. 길게. 요거를 본인이 안 짜보니까 시험을 정작 할 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얼마큼 봐야 상위권까지 올라갈까를 몰라요. 인식을 못한다고. 왜? 자기가 중위권이면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나 초상위권이 무슨 책을 보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서점에 방문해서 주인 아저씨하고 서점 주인하고 친해야 돼요. 물어보고. 아니면 동아쌤한테 컨설팅을 하든지. 두 번째는 책을 정해가지고 월별 계획을 짜면 이거 뭐예요? 학교 행사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언제 쉬고 언제 온라인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학습 이 캘린더, 이거 달력 캘린더 사용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캘린더. 그래서 꼭 권장해요. 캘린더. 탁상용 캘린더에다 숙제 같은 것도 써놓고 언제 뭐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된다. 생일 누구 생일은 언제다. 뭐 이런 거. 탁상용 캘린더를 학습에 이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별 계획을 할 때는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간단하게 아주 자세히 짜라는 건 아니에요. 학교 수업은 안 써도 돼요. 학교 수업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학원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 시간 학교 수업 빼고 학원 빼고 또 뭐도 빼요. 학원 숙제할 시간도 빼고, 그래서 남는 시간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이 플러스 알파에 따라서 본인이 발전하거나 발전하지 않거나 한다고. 그렇게 주별 계획을 짜고 시행을 할 때 학습 누적 기록부를 꼭 써야 된다고. 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니까 본인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진심으로 1년 정도만 쓰면 본인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시험 기간 한 달 정도는 계획이 안 짜도 머릿속에서 톡톡톡톡 계획하고 실행이 연결돼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툴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익혀야 내신을 할 때 내가 분량이 얼마큼이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험 기간은 어떻게 잡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 기록한 거하고 이 계획표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 차이를 가지고 내가 계획은 짰는데 실천을 못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짠 거죠. 잘못 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누적 기록부로 자기의 스스로 본인의 능력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해 놓거나 정확하게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바람대로 계획만 짜면 뭐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재나 인강이나 학원으로 짜는 거고, 1년 계획. 그 다음에 월 계획은 뭐라고요? 탁상용 달력에다 짜는 거고, 그걸 주간 계획으로는 어떻게 짜요? 학습 누적 기록부로 미리 쓰는 거고, 기록지에다가. 그거를 뭐라고요? 기록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봐야 다음번에는 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하려면 학습 누적 기록부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건 뭐예요? 계획을 짜려면 뭐라고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라. 이거는 자기가 공부했던 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기록을 해봐야 자신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알아야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짜놓으면 뭐라고요? 시험 과목 교과에서 무슨 과목 뭐 짧기 때문에 여기서 세 과목을 다시 계획 짜서 3일치 계획을 짜서 시험 과목 교과를 추가 필기하고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뭐라고요? 자습서를 이 4일 동안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자습서를 다 보자. 그럼 이거 뭐라고요? 교과서 갖고 있고 자습서 갖고 있고 평가 문제죠. 학교 프린트, 이렇게 4종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문제집 풀이니까 실전 문제까지 5종류. 그러면 뭐라고요? 이 교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한 거를 여기다 최종 암기해놓고 실전 풀이를 해갖고 하니까, 그러면 7번, 8번, 9번, 10번, 실전 풀이 3번. 3번에서 30번. 이렇게 하면 10회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전체 정리도 이 교재도 똑같은 한 과목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교과서, 자습서, 이 출판사에. 교과서 출판사에 평가 문제집, 학교 프린트, 자기가 이거를 요점 정리한 자기 요점 정리.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 문제집, 고급 난이도 문제집, 최고급 난이도 문제집, 기출 문제집, 실전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 한 과목에 이만큼이에요. 다 하려면.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덜 했더라도 여기서 하게 되고 여기서 하게 되고 여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이 분량을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분량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있는 거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어렵고 자기가 필요한 거 시험 점수 올리는데 필요한 걸 점점 줄이면 이거 10번을 하게 되면 처음에 했던 거 한 번 하는 시간이면 이거 10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분량을 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분량.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 그 다음에 교재. 시간 교재를 어떻게 해요? 분배해서 반복하는 거. 분배해서 반복하는 게 시험 계획을 짜는 거예요. 분배해서 얼마나 더 반복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까지 퍼펙트하게 하고 실전 연습까지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치니까 교재를 정하고 시간의 비율에 따라가 분배를 하되 반복할 수 있게 짜는 게 시험 계획 짜는 법입니다. 둔산동 동화선입니다.